옛말에 활을 쏜 후 화살이 맞은 자리에 관역을 그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억지도 정도껏 써야 봐줄만 할 텐데요.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볼법한 일이 역사 논쟁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 왜곡이죠. 중국은 전통적으로 황하유역에 살던 화하족을 자신들의 뿌리로 여겨왔으며 화하족이 설립한 황하 문명을 세계 4대 문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는데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해 황하 문명의 연대기적 수준이 비교적 늦다는 사실에 심히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하상주 단대공정이라는 역사 왜곡을 통해 황하 문명의 성립 시기를 이집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주도로 역사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하남 용산문화 단계의 얼리터 유적을 전설상의 국가로 알려진 하나라로 비정하고 설립연대를 기원전 2000년경까지 올리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후 문명대탐원이라는 요사스런 슬로건을 내걸고 삽질을 해 탈탈 털다 보니 여기저기서 새로운 문명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황하 문명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물질 문화가 유적과 유물로 확인된 것이죠. 유화유역과 장강하류 그리고 사천지역 등 자신들이 오랑캐라 부르고 천시했던 지역에서 황하 문명과 비슷하거나 이른 시기에 반국 수준의 통치 세력이 존재했을 법한 물질 문화가 확인된 것이죠. 기원전 3000년경 건설된 장강하류의 양주유적은 외성 내성면적만 하더라도 1000헥타르에 달할 만큼 거대한 규모로 밝혀졌으며 사천성 바오둔 성체 유적과 유화유역의 홍산문화에서도 초기 국가 단계를 짐작케 하는 유적과 유물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이것도 내 것이며 저것도 내 것이라는 때놈의 억지가 또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전부 고대 한족 즉 황제의 후예인 화하족이 일군 역사라며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신념을 뒤집어버립니다. 한술 더 떠 신화 속에 존재하던 요순시대를 소환하여 중국의 역사를 기원전 2500년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중화문명탐험 공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도사유적이 전설로 전해지던 유임금의 도성인 평양성이며 최초의 중국이자 화하제일도라 결론을 내립니다. 요순시대가 실제하는 역사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주장대로 도사유적은 평양성이며 요순시대는 실제했을까요? 중국이 황하 문명을 설립한 고대 한족의 수준을 기원전 2500년경까지 끌어올려 요순시대를 소환한 이유는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물질문화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선사시대는 기원전 2500년기로 접어들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신석기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청동기라는 새로운 물질 문화를 기반으로 복잡해진 새로운 사회 단계로 진입한 것이죠. 농업 생산력의 증가로 늘어난 인구는 다양한 직업군이 출현했으며 제사문화를 표상하는 각종 제기들과 제단, 왕궁터를 중심으로 둘러싼 성곽의 존재 그리고 대형묘장은 지역 중심의 통치 세력이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장강, 황하, 유화 등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큰 강유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용산문화 시기로 대표되는 황하유역에서는 하남 용산문화, 산동 용산문화, 산서 도사문화, 섬서 석가하문화 그리고 감숙 제가문화 등 중심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중국학계는 신석기 말기부터 나타난 이러한 사회 변화를 초기 국가 단계 즉 반국으로 설정하고 왕조 국가로 발전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문명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하상주단대 공정을 통해 전설상의 왕조 국가인 하나라를 하남 용산문화의 중심지인 얼리터우 유적으로 비정하고 황하 문명의 수준을 기원전 2000년경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산서 도사유적에서 반국 단계에 들어섰다는 뚜렷한 증거와 함께 설립연대가 기원전 2500년경으로 추정되자 황하 문명의 수준을 하나라의 전 단계인 요순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죠. 하나라 이전에 존재했던 요순시대가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청동기가 먼저 만들어진 감숙 제가유적을 놔두고 왜 산서 도사유적을 콕 찍어 유임금의 왕성으로 비정했을까요? 중국은 중화문명탐험이라는 역사 공정을 통해 고대 한족의 기원을 찾아 발굴을 시작하면서 가장 공들인 곳이 고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산서성입니다. 고산대천으로 이루어진 산서성은 황하중류 지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열양산과 태행산 사이에 형성된 거대한 분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분수를 끼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화하족이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앙소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몽골 대평원의 북방 유목민 그리고 유화유역과 접근이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위수가 관통하는 관중분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산문엽을 지나면 곧바로 중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했던 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요. 전설 속의 황제를 비롯해 요순시대와 관련된 전설이 많이 남아있으며 대홍수의 전설이 서린 용문이 위치한 곳으로 도사유적도 용문과 비교적 가까운 인분분지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서성 인분시 도사촌에서 발견된 도사유지는 신석기 시대 후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해당하는 고고학단지로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2500년경부터 약 600년 동안 지속되다 기원전 1900년경 갑자기 몰락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철저히 소실된 것처럼 보이는 병고는 대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외부 종족의 침입인지 알 수 없으며 한나라 때 새로운 취락이 생길 때까지 버려진 것이죠. 도사유지는 용산문화 단계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아래층에는 앙소문화 단계의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농경문화의 연속성이 이어졌다 할 수 있는데요. 발굴 결과 왕성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건물터가 발견됩니다. 도사유적은 내성과 외성을 갖춘 이중성으로 외성 안의 면적은 280만 제곱미터이며 내성의 면적은 13만 제곱미터로 동시기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가장 큰 왕궁터라는 설명입니다. 궁전기초는 두께가 10m에 달하는 황토층으로 궁전 주위를 삥 둘러 방어시설인 해자의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물이 담겨있던 국원은 자연적으로 메워진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도사유적은 일반적인 취락유지가 아닌 문명기원의 중요한 단계인 방국형 통치 세력이 살던 왕궁터로 판단한 것이죠. 순동으로 만들어진 방울과 톱니가 있는 바퀴 그리고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발견되었으며 주거지는 신분에 따라 구획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6개의 대형 묘장에서 발견된 껴묵거리는 일반 묘장보다 훨씬 많았으며 귀중한 순동으로 만든 유물이 출토되자 전설과 연결시킨 것이죠. 납작한 토기에 새겨진 2개의 문자표노를 문과 요로 해석했으며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이 출토된 가장 큰 무덤은 기원전 2400년경 만들어진 왕릉이라는 주장입니다. 요로 해석한 문자표노가 요임금이 도읍한 평양이라는 명확한 증거라 본 것이죠. 특히 2개의 문자표노가 새겨진 토기는 기원전 2000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갑골문보다 700년 앞선 시기에 이미 한자를 사용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무덤 속에서 발견된 타고와 특경을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고대악기로 판단했는데요. 순임금이 악무인 구소를 연주시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대우가 계승했는데 공자는 1500년 후 구소를 듣고 감개하여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느끼지 못했다는 문장과 연결시켜버립니다. 토기에 새겨진 물고기와 뱀이 합쳐진 그림을 용으로 보았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황하에 꿈틀 때는 물줄기를 용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하족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요순시대가 시작된 곳이 도사유지라는 설명입니다. 인분시의 행정중심은 요임금의 도성임을 뜻하는 요도구이며 오랫동안 요임금의 도성이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온 곳입니다. 문헌상 요임금은 황제의 직계후손이자 농경정착에 공헌한 인물로 요순시대라는 태평성대를 열었으며 자신의 직계가 아닌 순에게 선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경 상서 등 중국의 오래된 사서에는 요임금의 도읍은 평양이며 봉해진 곳이 당국이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요임금을 당요로 표현한 수많은 사례를 볼 때 근거 없는 소리를 지어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지가 발굴되기 전부터 요묘, 요능, 제요고거, 고사선동 등 요임금과 관련된 유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발굴된 유적과 유물이 사료와 일치하기 때문에 도사유적이 요임금 시대의 왕궁인 평양성이라 결론을 내린 것이죠. 구전으로 내려온 전승이 기록에 남았으며 발굴을 통해 정식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입니다. 황하 문명을 요순시대로 끌어올려 당여, 우순, 하우, 상탕, 주공으로 이어지는 역사시대의 계보를 새롭게 정립한 것이죠. 서진시대 학자 황보밀의 기록에는 우순의 국도를 포판이라 기록하며 하나라의 초기 국도는 하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서에는 우순의 국도를 안읍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북위 효문제 태화연간의 관방서적에는 요도는 평양순우아동이라 보고 안읍과 평양순우아동을 동일시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문헌에는 운성시 하연을 요도로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사서는 요순시대의 도읍지를 산서성 인분분지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인분분지에 위치한 도사유적을 당요의 도읍지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사기에 따르면 주무왕이 죽자 당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주공단은 당국을 멸망시키고 성왕의 동생인 우를 제후로 봉했기 때문에 후세의 사가들은 당수구라고 불렀는데요. 당수구가 봉지로 하사받은 땅은 현재 태원으로 비정되는데 당수구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은 섭은 당을 진으로 바꾸고 섭이 천도한 고국은 도사유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마천은 도사유지와 서주시대 당국을 별개의 취락지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중국의 역사 공정은 국제적으로 꽤나 성공을 거둔 듯합니다. 은어유적으로 실제가 확인된 상나라 이전에도 초기 국가 단계의 정치체제가 존재했다는 고고학단지가 얼리터우 유적인데요. 얼리터우 유적을 하나라로 꿰맞춘 하상주 단대 공정에 대한 국제논문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Earliest States in China라는 논문과 Archaeology of the Chinese Bronze Age라는 논문인데요.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산서 용산 문화가 붕괴된 이후 하남 용산 문화를 대표하는 얼리터우 유적 그리고 상나라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정치체들이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리터우 유적이 기원전 1900년경 산서 용산 문화가 붕괴된 이후 나타난 중국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체라는 것이죠. 다만 얼리터우 유적이 국가 단위의 정치체인지 군장사회적 정치체인지 그 성격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언급하며 하나라라고 단정짓는 것을 경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술더 도사유적을 하나라 이전에 존재했던 요순시대까지 끌어올려 실존한 역사로 규정한 것이죠. 하나라의 실존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요순시대를 소환한 것을 보면 곧 황제까지 불러내 또 한 번 요란을 떨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활을 쏜 후 화살이 맞은 자리에 관역을 그려넣는 뻔뻔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을 잘라 신발에 맞추면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